초기 자본주의 시대만 해도 어떤 사상이 싹트고 있었냐면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를 정의해서 써보면 무엇이냐면 시장의 자유 확대 그리고 국가의 간섭 배제. 이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시장의 자유가 확대되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식으로 영리 추구를 하든지 간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노동을 몇 시간 하건 임금을 얼마 주건 그건 시장에 맡겨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일체의 간섭 또는 이 간섭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국가는 어떤 역할만 하면 되냐면 야경국가, 밤에 경찰 노릇만 하면 됩니다. 국가는 국방, 치안, 즉 정부는 국방, 치안 이런 문제에만 신경 쓰고 시장은 오로지 개인이나 기업이 결정한 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정부는 지극히 작은 역할만 하죠. 국방, 치안이라는 작은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영리를 추구할 수 있고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금도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업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보면 이게 기업가가 상위에 있고 노동자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업가가 잘라버린다, 너 나가 이러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어려워지죠. 따라서 노동자는 기업가가 주는 대로 월급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일하라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야 되고 임금은 요만큼씩 받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었고 그리고 기계화되고 또 그 기업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매번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고 국가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경쟁에 뒤처진 취약 집단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불평등 문제, 빈부격차 문제, 실업 문제. 여러분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 조건 악화, 인권 침해 문제.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이러거든요. 최근에 2012년에 나온 신문 기사였습니다. 미얀마였는데 미얀마는 아동 노동 착취 금지 규정에 서명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11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도 노동을 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11살짜리 아이인데 20kg가 넘는 11살짜리 아이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20kg가 넘는 자갈을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을 20kg의 자갈 푸대를 자루를 한 번씩 바구니를 한 번씩 나를 때마다 우리 돈으로 20원씩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일한 지는 1년이 넘었고요.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미얀마의 한 그 아동 착취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 시민 단체에서는 지금 아동의 노동 착취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한 시민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아동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 13세부터는 정말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대요. 이 13세라는 나이를 16세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살이면 6학년이고요. 6학년부터는 그냥 막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을 막 시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니까 16살부터 일하자는 거죠. 중학생부터 막 일 시켜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노동 조건이 악화되어 있는 겁니다. 11살짜리가 일하는 건 다반사고, 우리가 쓰는 축구공,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화, 유명한 제품 운동화, 이런 것도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신문기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규제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노동 조건의 악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요.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 문제도 정말 심각해지죠. 그래서 보니까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자유방임주의, 즉 국가가 간섭을 안 하고 시장에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막 노동을 착취하고 막 열 몇 시간씩 20시간씩 일 시키고 그다음에 근로 조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빈부격차 심화되고 환경 오염 막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토대를 흔든다고 했어요. 기반을 흔들어 버려요. 개개인들이 가난하고 힘들면 국가 전체가 가난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결정적인 또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말하는 것이 매우 달콤하거든요. 사유재산을 철폐하겠다.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사회주의 하고 싶겠어요. 제가 노동자라도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정책을 가장 최초로 쓴 나라가 19세기의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이 사회주의 확산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 탄압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못하도록 막 강압을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못하게 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당근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기존의 이 자유방임주의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정자본주의. 기존의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사회주의화 돼버리든지 아니면 진짜 국가가 망가지든지 이렇게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되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흐름 길게 얘기했지만 자유방임주의,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작은 정부로 시장에 막 자유롭게 남겨두니까, 막 내버려 두니까 경쟁에 뒤처진 그런 집단들에게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들이 사회주의에 급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현 체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탄압하면서 독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지 정책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자본주의를 수정했다라고 해서 수정자본주의고요. 수정자본주의에서 이 복지국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근로시간은 몇 시간만, 최소한의 1시간의 임금은 얼마씩, 아이들은 노동시키지 말고 이렇게 국가가 딱딱딱 개입합니다. 간섭하죠. 국가의 역할이 커지죠. 그래서 큰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사회복지의 의미 살펴보았고 전통과 현대사회를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복지국가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았어요.